1997년 8월 26일 출생으로 현재 나이 28세, 백악관에서는 거의 막내급으로 가장 어린 인사에 속한다고 한다. 실제로 미국 역사상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이라고 한다. 이름은 캐롤라인 클레어 레빗이고 여성스러운 느낌의 이름으로 레빗은 본인의 이름을 어릴 때부터 좋아했다고 한다. 미국의 뉴햄프셔주 애킨슨에서 출생하였으며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한다. 그녀의 부모님은 특별히 정치적 명문가는 아니었고 중산층의 조그만 사업을 하는 평범한 시민이었다고 한다. 레빗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와 지역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했었고 이 배경이 훗날 언론 앞에서 당당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기초가 되었다고 한다. 레빗은 청소년 시절 부모님이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가판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다고 한다. 레빗은 이 경험을 두고 단순한 아르바이트를 넘어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며 자신감을 키운 시기였다고 한다. 고등학생 때의 레빗은 소프트볼 선수로 활동했다고 한다. 그곳에서 팀워크와 리더십을 익혔고 또래들 사이에서도 발표와 커뮤니케이션에 뛰어난 소질을 보였다고 한다. 이 시절의 자신감과 태도가 훗날 백악관 대변인으로서 좋은 발판이 되었다고 분석되기도 한다. 실제로 레빗은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생각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싶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레빗이 보수적인 활동가로 두각을 나타냈다고 한다. 레빗은 세인트 앤셀름 칼리지에서 정치학과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다고 하는데 이때도 소프트볼을 열심히 해서 장학금까지 받았다고 한다. 운동과 별개로 캠퍼스 내에서 작은 보수활동가로 활동을 시작한 그녀는 당시 학교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과도하게 편향적이다라며 미국의 기존 방송을 비판하는 기고를 냈었다고 한다. 이 시기에 레빗은 폭스뉴스와 백악관 언론실 인턴십을 했다고 한다. 백악관 인턴십은 단순히 체험을 넘어서 이후 레빗의 정치 커리어와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2025년 1월 미국의 사업가인 니콜라스 리치오와 결혼식을 올렸다. 리치오는 1965년생, 2025년 기준 60살이었는데 당시 28세였던 레빗보다 무려 32살 연상이었다고 한다. 레빗은 남편 리치오에 대해 남편은 나의 가장 큰 후원자이자 최고의 친구이며 버팀목이라고 소개하며 존경심을 드러냈다고 한다. 실제로 리치오는 길에서 노숙까지 했을 정도로 자수성가 사업가라고 하고 현재 트럼프 정부에도 큰 후원자로 활동하며 정계와도 인연이 깊은 인물이라고 한다. 그는 엔터프라이즈 LLC라는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뉴햄프셔 기반의 부동산 개발과 임대 사업을 하는 곳이라고 한다. 그는 공식적으로 소셜미디어 활동을 하지 않고 대중 앞에 본인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 매일 사람들 앞에 나서는 레빗과 반대로 뒤에서 가족과 사업을 지지하는 역할로 남고 싶다고 한다. 참고로 레빗과 리치오는 보수 정치 행사에서 처음 만났다고 한다. 레빗은 2022년 미국의 연방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고 한다. 선거구는 뉴햄프셔 제1구로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득표율 45.9%로 아쉽게 낙선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낙선으로 힘들었지만 레빗은 훗날 밝히기를 이 경험이 정치를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보는 정치적 신념이 더 강해진 시기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시기 이후 트럼프 캠프와 더 가까워진 그녀는 다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백악관 대변인이었다고 한다. 트럼프 일기 이후 많은 참모들이 워싱턴을 떠났지만 레빗은 오히려 트럼프의 정치 노선을 전면에서 지지했다고 한다. 이 결정이 바로 레빗이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서 인지도가 급격하게 높아진 계기라고 한다. 이후 그녀는 인터뷰, 토론, 보수 성향 매체에 적극적으로 출연하며 트럼프를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레빗은 단순한 전직 보좌관이 아니라 트럼프의 메시지를 가장 잘 구현하는 얼굴로 떠올랐다고 한다. 때문에 트럼프가 새롭게 정부를 꾸리면서 레빗도 차기 백악관 대변인 후보로 자연스럽게 부상했다고 한다. 트럼프 지지층 사이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로 레빗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백악관 최연소 대변인 자리에 발탁되었다고 한다. 2025년 한국의 6.3 대선 결과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어디 보자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없네요? 라며 답변을 미뤘다고 한다. 이후 서류를 잠시 뒤지더니 그냥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고 한다. 이 상황을 두고 백악관 수석전략관 출신의 스티브 배너는 간단히 말하자면 한국은 무너졌다 라는 SNS 게시글을 올렸다고 한다. 한국에서 열린 경주 에이펙 당시 올리브영에서 한국의 화장품을 구매하고 만족스러웠다고 한다. 당시 경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행진이 한창이었는데
레빗은 우연히 그 행렬을 만나고 토끼춤까지 췄다고 한다. 행진이 지나간 이후 경주 황리단길에 있는 젤라또 가게에서 한 유튜버에 의해 목격되었다고 한다. 이후 그 젤라또 가게는 캐롤라인 레빗 미국 대변인 다녀간 집이라는 플랜카드가 걸렸다고 한다. 트럼프 진영의 인사답게 직설적이고 시원한 화법의 소유자라고 한다. 레빗의 백악관 브리핑을 보면 즉석에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그녀는 질문 패턴과 언론 성향을 굉장히 집요하게 분석하는 인물이라고 한다. 심지어 특정 언론사가 질문을 하면 어떤 단어를 쓸지 어디서 포인트를 잡을지 미리 시나리오를 그려놓는다고 한다. 그래서 레빗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도 핵심 문장 하나를 정확하게 꽂아 넣는 스타일을 구사한다고 한다. 이 방식은 실제로 트럼프의 직설적인 언어와도 잘 맞아떨어지는데 트럼프 역시 즉흥적인 스타일로 비춰지지만 실제로는 가장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한다. 즉 레빗은 감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닌 감정적으로 보이도록 말하는 사람에 가깝다고 한다. 백악관의 최연소 대변인이지만 정작 레빗 본인은 이 타이틀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싫어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최연소라는 수식어가 능력보다 나이를 먼저 보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레빗은 본인을 소개할 때 젊다는 점보다 현장에서 싸웠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한다. 이 태도는 미국의 보수 진영에서도 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다른 직책보다 상징적일 수 있는 대변인 자리를 단순한 상징이 아닌 실무자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점이 기존 워싱턴 정치 문화와는 꽤 다른 지점이고 바로 이러한 성향 때문에 트럼프 2기 백악관에서 레빗의 존재감은 더 커졌다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한다. 레빗과 리코 둘 사이에서 아들 리코가 생겼다고 한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출산을 먼저 한 케이스인데 아이가 세상에 나온 시기는 작년 7월 트럼프 대선 캠페인 도중이라고 한다. 아들을 낳고 4일 만에 바로 출근할 정도로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전 12월 둘째의 임신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둘째는 딸이라고 밝혔으며 가족이 늘어나는 소식을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그녀는 미국 보수의 가치인 가족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행복하다고 한다. 2026년 5월 레빗은 딸을 출산할 예정인데 임기 중에 아이를 출산하는 첫 백악관 대변인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레빗을 아주 좋아하고 칭찬을 자주 한다고 한다. 트럼프는 레빗을 가리키며 레빗이 캠프에서 보여준 성과가 백악관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졌다며 그녀를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일상적인 대화나 공개석상에서도 트럼프는 레빗을 찾을 때 내 슈퍼스타 어디 있어?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고 한다. 그리고 레빗이 각종 매체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두려움이 없다. 말이 마치 작은 기관총처럼 빠르게 나온다라고 묘사했다고 한다. 앞으로도 트럼프 정부에서 캐롤라인 레빗이라는 대변인이 보여줄 활약이 기대되는데 그럼 여기서 질문. 우리나라 대변인과 레빗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댓글로 남겨주길 바란다. 이상 일용이 마스크였다.